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이 입소문을 타면서 글로벌 순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OTT 컨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전날 6위를 기록했던 수리남은 하루 만에 3단계 상승하며 넷플릭스 TV쇼 부문 전세계 3위를 기록 중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바하마, 모로코, 싱가포르, 대만 등 8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5위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9일 처음 공개됐다는 걸 감안하면 정말 빠른 시간에 입소문이 났고 오징어 게임에 이어 글로벌 히트작이 될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남은 남아메리카의 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무소불위의 마약 대부로 인해 누명을 쓴 한 민간인이 국정원에 비밀 임무를 수락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군도, 밀란의 시대, 공작을 연출한 윤종빈 감독의 첫 시리즈 연출작으로 하정우, 황정민, 박혜수, 조우진 등이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남의 인기가 높아지자 남미 수리남 정부가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수리남을 마약 국가로 묘사했다며 국가 이미지가 추락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수리남 정부는 한국 정부에도 항의하겠다고 밝혔고 한국 대사관은 수리남 교민의 안전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예술작품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그 경우에도 예술과 창작,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서 법이 소송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수리남 정부의 법적 대응 경고는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수리남 정부의 강경 발언은 최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리남의 이미지에 자충수가 되며 한국을 괜히 건드렸다가 역풍을 맞게 되는데요. 수리남의 현재 부통령인 브런스위크의 범죄 이력이 또다시 입방아에 오르게 됐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네티즌들의 폭풍 검색과 뒷조사에 의해 수리남의 부통령인 로니 브런스위크의 과거 전력이 덩달아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브런스위크는 수리남의 전 반군 지도자이자 6개의 금광을 소유한 기업인입니다. 자녀는 무려 5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0년대 초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데시 바우테르서 대통령의 개인 경호원이었으며 수리남 해방군을 조직해 내전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국외로 탈출했습니다. 2020년 정권이 바뀌자 다시 귀국해 부통령에 당선됐는데 문제는 마약 불법 거래로 네덜란드에서 8년형,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10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폴에 수배까지 되었지만 수리남에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해 오늘날 부통령에까지 오른 그야말로 영화에 나올 만한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축구구단의 구단주를 맡고 있을 정도로 축구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무려 60세의 프로 선수로 데뷔해 놀라움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축구 선수가 된 뒤의 행적은 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리남의 부통령은 과거 수리남 수도에서 북중미 카리브해 축구연맹의 클럽 대항전이 펼쳐졌을 때, 즉 유럽으로 치면 유로파 리그격의 대회가 열리게 되자 60세의 고령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심지어 주장 완장까지 차고 출전해 후반 15분까지 경기를 뛰었는데 부통령이 뛴 팀은 상대팀에 0대6으로 참패했습니다. 감독에게 요청해 15분 정도를 뛰고 나오겠다 했지만 부통령은 실제로 55분간 그라운드에 있었습니다. 배가 불룩하게 나온 몸으로 뒤뚱뒤뚱 선수들과 함께하기에는 민망한 경기력이었습니다. 60세의 나이에 선수로 나서며 최고령 출전 기록을 세웠지만 기록과 맞바꾼 것은 0대6의 패배였습니다. 참담한 결과였지만 이 팀의 감독은 적어도 경질될 걱정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구단으로 있는 축구팀에서 부통령이 구단주 찬스를 활용해 출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브런스위크 부통령이 경기 직후 했던 행동은 더 큰 문제가 됐습니다. 라커룸에서 상대팀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영상이 소셜미디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전 세계에 퍼져버린 것입니다. 적게는 $100부터 많게는 $3,300까지 돈을 주는 영상에 대해 부통령은 상대팀을 향한 감사 인사였다고 변명했지만 현금을 살포하고 경기에 출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결국 승부 조작 의혹까지 받게 된 부통령은 이후 축구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부통령이 속했던 팀과 돈을 받은 상대팀은 그 시즌 북중미 축구리그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는 점입니다. 부통령의 축구선수 코스프레 때문에 축구가 생계인 선수들에게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수리남 부통령에게는 전 세계인이 즐기는 축구를 권력으로 한 번, 돈으로 한 번 모욕했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수리남 부통령은 마약 거래로 인한 인터폴 수배 때문에 수리남 외 다른 국가에서 열리는 국제 대회에는 절대 나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드라마 수리남 역시 수리남에서 체포할 수 없는 범죄자를 타국으로 유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쯤 되면 수리남이란 국가를 모독했다기보다는 현실 고증이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최근 수리남 국민들의 반응이 더해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수리남 국민들이 오히려 한국의 입장에 지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수리남 국민들은 수리남이 개연성 있는 영화라면서 여태 자국 내 마약을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리남의 일간지 대 웨스트는 람딘 외무장관의 발언을 보도하고 페이스북 게시물로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150개 넘는 댓글이 달렸고 100회 넘게 공유됐습니다. 대부분 장관의 발언을 조소하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수리남은 진실을 알려주는 영화다. 장관이 자기 스스로를 놀리는 중이다. 우리는 매일 영화 속에 살고 있다. 진실은 어렵고 예쁘지 않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어라. 허구에 기반을 둔 드라마를 비판하기보다는 나라의 현실 문제 해결부터 시작하라. 항의 편지를 제작자에게 쓸 게 아니라 마피아에게 써야 한다. 세상은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라는 등 상당히 신랄한 비판이 쏟아진 것입니다. 특히 수리남 중에서 범죄자가 대통령궁까지 찾아가 뇌물을 상납하고 대통령이 범죄자의 요구에 따라 군대 투입을 지시하는 장면 등은 공감된다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리남 정부의 법적 대응 발언은 오히려 이 시리즈의 흥행의 호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중국의 이미지가 나쁘게 나왔다며 평점 테러를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의 콘텐츠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서 드라마 수리남의 평점은 7.0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나의 해방일지의 평점이 각각 9.0, 9.1점이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첸진 등 중국인 캐릭터가 부정적으로 묘사됐다는 점을 들어 평점 테러를 가하고 있다는 후문인데요. 중국 누리꾼들은 중국인으로 나오는 첸진은 잔인하고 저속한 인물이다. 이런 드라마가 인기를 얻을수록 중국에 대한 세계의 오해는 깊어질 것이다. 한국이 중국인에 대해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평가절하하는지 보여준다. 중국 배우를 멍청하게 그렸다. 수리남이 중국인을 현지 깡패라고 비방한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 넷플릭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가 중 하나인데 수리남을 언제 이렇게 많이 봤을까요? 결국 이번에도 불법 시청 중이었습니다. 불법 시청이야말로 본인들의 국격을 평가절하하는 행동입니다. 불법 시청을 반복할수록 중국에 대한 세계의 이해는 깊어질 뿐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그렇게 불법 시청을 하더니 이번에는 불법 스트리밍 영상을 파일화해 현지 오픈마켓 등지에서 돈을 받고 파는 중국판 봉이 김선달까지 등장했습니다. 최근 중국 대표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는 수리남 스트리밍 영상 파일이 우리 돈 500원 안팎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울트라 HD 화질의 중국어 자막으로 영상을 즐길 수 있다는 안내까지 있습니다. 단돈 500원이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다운로드 방식으로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니 중국인들의 콘텐츠 불법 유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500원에 도둑질하는 것도 모자라 이걸 또 돌려보기까지 한다는 대목에서 전 세계의 중국의 수준을 다시 한번 인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것, 중국은 해외에서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 역시 허구로 밝혀졌습니다. 불법 다운로드야말로 창작자의 지적 재산권을 갉아먹는 중범죄이니까 말입니다. 윤종균 감독은 제목은 마지막까지 고민했지만 첫 대사가 수리남이라는 나라를 아는가여서 다른 제목은 떠오르는 게 없었고 실화가 있기 때문에 가상의 국가로 설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리남 정부도 중국 네티즌들도 창작물을 가지고 태클을 걸 게 아니라 본인들의 잘못부터 반성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